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악취와 벌레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진주 중앙배수로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하천이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체육 수업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체육 수업을 위한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 건설비는 17조 원, 전액 국가 예산인 반면 지방공항은 지난 40여 년간 3천억 원의 예산만 투입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5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공고에도 실직자와 자영업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진주 예시가지의 중앙배수로에는 그동안 썩은 퇴적토의 악취와 벌레로 가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에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중앙배수로가 최근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하대동과 상대동을 잇는 중앙배수로입니다. 길이 3.1km로 지난 2012년 일부 구간이 복개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배수로에는 썩은 퇴적토와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벌레도 들끓어 인근 주민들이 여름철에 문도 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악취가 심했습니다. 문을 못 열 정도로. 또 모기도 많고 모기의 서식지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체라곤 모기밖에 없는 더러운 배수로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배수로에 오염된 퇴적토 4,500여 톤을 말끔히 걷어냈습니다. 바닥에는 수초가 자랄 수 있도록 보호공을 깔았습니다. 인근 도동 양수장에서 난강물을 퍼올려 배수로로 흐르게 했습니다. 하루 4만 6천 톤의 깨끗한 남강물을 공급하자 악취와 벌레가 사라진 곳에 남강의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하천이 시민 친화형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진주시는 내년 말까지 이곳 중앙배수로에 분수와 야외 공연장, 주민 쉼터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빗터널에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출렁 다리도 놓기로 했습니다. 버스킹 공연장 등 각종 빛과 물과 젊음이 어우러지는 그런 새로운 거리로 자연과 주민이 공존하는 친수 공간으로의 변신은 이제 하천 본연의 생태적 기능 확대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체육 수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까 수업 방식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미래형 체육 수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요가 매트에 앉은 채로 체육 수업에 참여합니다. 체육 교사는 직접 시범을 보여준 다음 동영상 자료도 같이 활용합니다.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학생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에 비해서는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움직이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재미도 조금 없긴 한데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롱보드 수업이 한창입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한 명씩 순서를 기다렸다 출발하고 다른 학생들은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실습 전에는 수업 자료를 만들어 온라인 수업도 진행합니다.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콘텐츠나 또는 유튜브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학교로 오게 되면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해 체육 수업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 경남교육청은 미래형 체육 수업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스마트 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4차 산업기술인 드론을 이용한 드론 축구를 교육 현장에 도입합니다. 또 e스포츠를 교육에 활용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가상 스포츠 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감 능력 향상이라든지 창조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을 4차 산업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그걸 묶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스마트 스포츠라고. 경남교육청은 스마트 스포츠가 일선 학교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단을 꾸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잔뜩 흐린 날씨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경남 남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는 오후까지 내리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습도가 높아 공기의 꿉꿉함이 감돕니다. 낮 기온은 30도 아래선에 머물면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높은 습도와 더위가 합쳐지면서 불쾌지수가 높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20도, 진주도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에 흐린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1도, 함안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7도, 양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산청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수요일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은 건설비만 17조 원이 넘는데 모두 국가 예산입니다. 이에 비해 지방공항의 경우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3천억 원 예산의 소형공항 2개가 전부였는데요. 수도권 공항과 지방공항의 이런 이중잣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정부는 인천공항 하나를 건설하는 데 17조 7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모두 국가 예산입니다. 1단계를 완공하는 데 5조 6천억 원, 2단계를 완공하는 데 3조 원, 3단계 완공에는 4조 9천억 원이 들었고 2023년 준공 예정인 4단계 사업비는 4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때 딱 정부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꿈은 뭐냐 그러면 동북아에서 우리가 허브공항을 하나 가지자는 아주 국가적인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라서 우리가 완프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인천공항을 지금 잘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세계 최고공항이고. 반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항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공항 건설에 투입된 예산은 강원도 양양공항과 전남 무안공항 두 곳을 합해도 6천여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 1,700만 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아예 건설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군용 활주로 옆에 여객 터미널을 지어 민간인을 실어 나르기 시작한 게 1976년의 일인데 44년째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영남권 지역민은 3개의 광역시와 2개 도의 인구만 해도 1,300만. 그러나 지금까지 공항이라고는 군사공항과 소형공항뿐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가덕도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자 영남권에서는 첫 민간 국제공항이 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추정 건설비는 7조 5천억 원, 인천공항 건설비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과 같은 다양한 뉴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의미의 SOC 사업들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이런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일자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공항과 지방 공항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중잣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선결 조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죠. 최근 한 자치단체가 5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공고를 냈더니 이 무더운 날씨에도 실직자와 자영업자, 또 취업 준비생까지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청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빼곡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갑자기 실직자가 돼버린 가장부터 장사가 안 돼 폐업한 자영업자, 취업문이 막혀 단기 일자리를 구하러 온 청년까지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공통점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구직자들이라는 점입니다. 한 자치단체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과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 박람회 현장입니다.
5개월짜리 공공 임시직이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자들의 행렬이 아침 일찍부터 이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간절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뭐 시켜만 주면야 뭐든지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켜주지 않아서 못하거든요. 모두 100개 사업에서 1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 시행 첫날, 박람회 시작 1시간여 만에 900명 넘게 접수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지급되는 단기 일자리인데도 접수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몰리면서 채용 인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방증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수록 우리는 또 사업은 또 이렇게 일자리 한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가 몰려있는 울산 동구는 조선업과 해양플랜트가 수주절벽에 부딪히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실직자와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은 치솟고 고용률은 줄고 있는 현실에서 5개월에 불과한 임시 일자리에라도 희망을 걸어보려는 안타까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2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창원 문화 청년 플랫폼 온 캠퍼스 구축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경남지부 전국 이통장 연합회 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정 기탁식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산청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제2관문공항 유치 민관협력 업무협의가 오늘 오후 4시 사천 상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어제 기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누적 확진 환자는 133명이며 8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사흘째 60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여서 경상남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민들에게 방역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오늘 10월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 에어쇼 기간 중 개최할 예정이었던 에어로마트 2020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사천시는 당초 경영 위기를 맞은 관내 항공부품 제조업체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형 항공기 제작업체 바이어를 초청하는 에어로마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 등 참가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많고 국내 재확산에 대한 경계도 늦출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 경남도의회가 무소속 의장과 제1부의장 체제로 운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장과 제1부의장 후보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도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제명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두 의원은 당적을 지키기 위해 소송도 불사한다고 밝히고 있어 도의회 내홍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이후 전국 지역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경남은 민홍철, 김정호, 김두관 의원이 각각 해당 지역구 위원장을 맡습니다. 또 창원 성산과 마산 하포 등 10개 지역구는 4.15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들이 각 지역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고지로 분류된 진주갑은 성현석 경남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창원 의창은 인선이 보류됐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고용 감소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 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동남권 제조업 취업자 수는 8.5%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7.8%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1월부터 5월까지 동남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 줄어들며
0.4% 증가한 서비스업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는 회사 매각 반대 투쟁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이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장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범행을 주도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집회 위법성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선박수리 개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도비를 합해 모두 216억 원을 투입해 중대형 선박의 수리 개조 기업과 장비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약 20년간 선박 수리 개조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자랑했지만 2000년대 초 조선시장 호황으로 대형 조선소들이 수리 부분을 정리하면서 국내 중대형 수리와 개조 사업은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2020 여름공연 예술축제가 오는 9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야외 특설 무대에서 개막합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강산의 밴드와 한역의 밴드 등이 무대에 오르는 음악 공연과 마임, 연극 등의 소규모 공연도 마련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먹거리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식품 위생 관리를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식품 제조 판매업체 19,900여 곳 대상 계절별, 테마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음식 배달업체 5,700여 곳과 가정 간편식 제조업체 279곳의 위생관리도 진행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준비한 뉴스투데이 경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